국민 라디오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네, 안녕하세요. 킬링 클래식을 맡고 있는 이채훈 PD입니다. 제가 지금 6월 26일 저녁 8시 국민 라디오 스튜디오에 있지 않고 진실의 힘이란 단체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에 와 있습니다. 6월 26일이 유엔이 정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근데 오늘 행사 준비하고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6월 25일 녹음을 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곡 귀에 익은 선율로 시작할까요? 네, 문마마님 들어보신 곡이죠? 네.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생각나요? 어디서 들었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북한산 갈 때 네. 전철을 이제 불광역에서 내리면 거기서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들은 것 같아요. 요게 모차르트가 작곡한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그게 원래 이름이에요? 뜻은 작은 밤의 음악. 클라이네가 독일말로 작은, 나흐트 무직, 밤의 음악, 뭐 이런 뜻인데요. 세레나데죠, 세레나데. 그 중에 3악장 아주 우아한 미뉴에트인데요. 보면 음악에서 반짝반짝, 은은한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인데. 제목이 좀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네.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독일 사람들. 저희 발음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기억하는 분들도 그냥 아이네 클라이네. 정도까지 기억하죠. 아이네 클라이네 그 정도죠. 저 뒷부분을 사실은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 독일 사람 만났을 때도 이거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저처럼 이런 잘난 척 쓰는다. 이렇게 다 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네 클라이네 모차르트. 그러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예컨대 우리 찌개집 가서 된장. 그러면 된장찌개. 그렇죠.
김치. 그럼 김치찌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모 여기 김치 둘이요. 그러면 다 네. 알아들으시잖아요. 네, 아이네 클라이네 들려주세요. 그럼 나오는 거지. 예, 예. 아, 그거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그냥 빈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다 줄여볼 수 있는 건데, 요건 워낙 유명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가 1787년, 그러니까 31살 때, 그 대작 오페라 돈지오바니를 작곡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이제 작곡한, 세레나데 중, 아이네 클라이네 아트 무직 중, 미누에트였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이 주인이다님, 사연 주셨는데요. 왈츠곡도 부탁드려요. 갑자기 왈츠곡이 듣고 싶어서요. 네, 마음이 좀 우울하셨던가요?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왈츠를 들으면 마음이 풀릴까요? 네, 그래서 어떤 왈츠가 좋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왈츠의 대명사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골라봤는데요. 이 곡은 1867년 프로시아와의 전쟁에서 그 오스트리아가 패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었고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빈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을 가로질러 흐르는 도나우 강에 그 슬픔과 아픔을 이렇게 흘려보내자 뭐 이런 뜻으로 만들었고 가사도 이제 붙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작곡자한테도 아픈 추억이 있었나 봐요. 요한 슈트라우스의 할아버지가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참 힘든 시기죠. 특히나 말도 안 되는 어떤 인사 참사 때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힘든 마음, 짜증나는 마음을 아름다운 왈츠의 훌훌 떠내려 보내볼까요? 네,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왈츠의 대명사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작이죠.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왈츠가 19세기 초 유럽에서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당시 좀 어지러웠던 정치 상황과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폴레옹의 어떤 그 혁명이 이제 격퇴가 되고 다시 이제 메테르니의 어떤 반동 정치가 이제 시작되면서 유럽이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시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 왈츠가 유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왈츠가 좀 퇴폐적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죠. 왈츠는 이제 그 전에 18세기 아까 맨 처음 들으신 모차르트 미누엣 같으면 춤을 출 때 남자 여자가 거리를 두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추던 춤인데 왈츠는 남자 여자가 부둥켜 안고 뺑뺑 돌고 뭐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말세다 그러면서 이제 눈살을 찌푸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시기에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 1세, 그 다음에 요셉 라너라는 분들이 이제 왈츠를 작곡해서 크게 히트를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태어나서 자라났던 쇼팽은 이런 빈 왈츠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쇼팽은 굉장히 마음이 맑고 섬세하고 뭐 결벽에 가까운 그런 어떤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내 감수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쇼팽은 왈츠를 많이 썼는데 이런 빈 왈츠랑은 또 다른 그 고향 조국 폴란드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그 왈츠들을 남겼어요. 19곡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짧고 단순한 곡, 가장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가식이 없고 가장 진솔한 마음을 담고 있는 왈츠 A 단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에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오늘은님, 지난주 이 시간 밤 10시 57분에 사연을 주셨어요. 밤늦게. 잠을 못 이루셨나봐요.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들을 수 있을까요? 푸치니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셨어요. 푸치니 곡인지 누구 곡인지 헷갈리시죠? 이거 기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니제티 작곡입니다. 도니제티. 도니, 머리가 도니. 사랑의 묘약. 묘약이 뭐죠? 이 약을 먹으면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 묘약을 먹으면 머리가 도니? 도니제티. 도니제티입니다. 푸치니가 아니고요. 예. 도니, 묘약.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연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요. 남몰래요 하셨습니다. 지난주 바로 그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지금이라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중 제2막 아디나의 사랑을 얻게 된 네모리노가 부르는 노래. 사실은 그 슬픈 마음도 있지만 기쁜 마음이 더 큰 거죠.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복받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들으셨는데요. 이 곡 이게 푸치니의 토스카에 나오는 별은 빛나건만 요거가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아마 오늘은 님도 마찬가지 할까 싶은데요. 마침 그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을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밤은 깊어가 오고님. 벌써 사연을 한 열흘쯤 전에 주셨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아마 저희 방송 듣고 한참 있다가 또 잠을 못 이루시다가 사연 올리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것 같으니 감사드립니다. 별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혹 별이 뜨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별이 빛날 것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푸치니의 토스카는 그 18세기 초, 19세기 초죠. 그 나폴레옹 혁명 때문에 이탈리아 정치 정세도 이제 요동을 치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 까바라도 씨는 혁명을 꿈꾸는 열혈 남아죠. 여주인공 토스카를 이제 사랑하는데요. 이제 혁명을 꿈꾸다가 체포돼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사형을 앞두고 있게 되는데 그 무대가 지금도 로마에 혹시 가보시면 그 산탄젤로 성이 로마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그 성이 그때는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을 무대로 이제 밤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며 혼자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토스카를 이제 그리워하고 토스카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뭐 별은 반짝이고 대지는 향기로운데 문이 열리고 흙을 스치는 발소리를 내며 향기로운 그대가 이제 다가온다. 달콤하고 뜨거운 입술로 내게 안긴다. 뭐 이런 건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니 그 아름다운 사랑의 환상은 사라졌네. 뭐 이런 슬픈 내용이죠. 죽게 된 이 몸, 내 생명만큼 내가 다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네. 뭐 이런 가사예요. 멕시코의 테너 롤란도 빌라존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시대의 오선지 위에 양심의 선율을 싣는다. 전혀 다른 클래식 프로그램 국민 라디오 킬링 클래식.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제작한 해직 방송인 이채훈이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잊지 마세요. 네, 어제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그런데 오늘 6월 26일은 어떤 날일까요? 문 PD님 아세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이요. 헤이. 네, 오늘은 국제연합 UN이 정한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인내해온 분들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오늘 진실의 힘이란 단체는 작은 기념식을 열고 정성을 담아서 인권상을 드리죠.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권 향상에 기여한 분들을 기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받으신 분이 서승 선생님, 그 다음 김근태 선생님,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 홍성우 선생님. 그런데 올해가 4번째예요. 올해 진실힘 인권상은 국경을 넘어 버마 민주화 운동의 기수 고 우인틴 선생 그리고 한타와디 우인틴 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우인틴 선생의 삶을 소개하는 미니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만들었는데요. 우리 문마마님께서 내레이션을 해주셨어요. 네. 네. 내레이션 하시면서 대본 내용도 이제 음미를 하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사실은 다큐의 내레이션을 하면서 알게 된 선생님이거든요. 우인틴 선생님 부끄럽게도. 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의 생애를 짧게나마 제가 이렇게 좀 알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분의 다큐멘터리에 제가 내레이션을 해서 더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공정 언론을 하자고 미디어 협동조합에 모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방송을 네. 듣고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들까지 그리고 사실 그걸 외치다가 해직당한 우리 이채훈 선배님까지.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틈에 있으면서 늘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인틴 선생님은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자신의 몸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분을 그렇게 버티게 한 끝까지 그 신념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게 한 힘이 뭐였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리고 버마가 50년 넘게 군부 독재를 당하고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버마는 굉장히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인틴 선생님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아직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50년 군부가 굉장히 절망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문마마님 내레이션도 들을 겸 우리 우인트 선생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 알아볼 겸 그 다큐멘터리에서 영상은 없지만 소리라도 조금 들어볼까요? 네, 조금 소개해 주세요. 지난 4월 21일 버마 민주화의 기둥 우인틴 선생이 84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만 명의 추모 인파가 애통해하며 선생을 보냈고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서 평생 불의에 맞서신 선생의 뜻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50년 군부 독재에 시달려온 버마 민중들에게 우인틴 선생은 따뜻하고 넉넉한 어른이었습니다. 선생의 활동에 위협을 느낀 버마 군부는 그를 19년 동안 인세인 감옥에 가뒀습니다. 군용견이 있는 차가운 방에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감옥에서 피어올린 투쟁의 봉화는 군사정권에게 짓밟힌 버마 민중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교도소의 인권유린에 저항하고 그 실태를 유엔에 알려 버마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진실의 힘은 우인틴 선생을 직접 찾아뵙고 버마의 앞날에 대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편찮은 몸인데도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손님을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2015년에 치러질 선거라고 합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치워야 할 장애물은 첩첩산중입니다. 2008년 군부가 만든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석방될 때 그대로 입고 나온 푸른 수의. 정치범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 옷을 벗을 수 없다고 말한 우인틴 선생. 그는 버마 민주주의의 순환과 항쟁을 상징하는 이 옷을 입은 채 떠나셨습니다. 온유하고 친절한 버마 사람들은 속마음이 깊고 단단합니다. 우인틴 선생은 한없이 따뜻한 분이었지만 불의와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비록 잠드셨어도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새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선생이 쓰신 시처럼 모루가 되어 기꺼이 맞고 망치가 되어 감히 때리겠지만 진실은 언제나 선생 곁에 그리고 버마 민중들 편에 있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평생이 가고 한 시대가 가더라도 버마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올해 진실임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신 버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우인틴 선생의 삶을 소개한 미니 다큐멘터리 우리 문희정 마마님의 목소리로 조금 들으셨는데요. 이 전체 동영상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버마 우윈틴 진실의 힘 누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전체를 한 10분 정도 되는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중에 세야라는 게 있는데 버마 말로 세야는 선생님, 정신적 지도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예, 세야. 그리고 들으시다가 좀 헷갈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나라 이름이 버마야, 미얀마야. 이게 좀 역사성이 좀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니혼 그러다가 월드컵만 되면 니뽕하고 힘을 줘서 얘기하죠. 미얀마는 버마를 좀 더 같은 뜻인데, 버마족, 미얀마족,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건데, 그걸 좀 더 힘을 줘서 얘기하면 미얀마가 된답니다. 한국을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겠죠? 그런데, 버마 민주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얀마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988년 시민들이 봉기를 이제 군부가 진압하고, 그 다음 해에 나라 이름을 군부가 일방적으로 미얀마로 바꿨어요.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그 전까지 버마라고 썼었는데. 그래서 이 군부 독재가 이제 불법적인 거고, 폭력적이고 야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도 버마라는 말을 고수를 하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영국과 독일은 버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독일 언론은 그렇고요. 미국은 이제 언론사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요.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도 경향신문 하나만은 버마라는 국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마의 어떤 민주화를 염원하는 다수 민중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버마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방금 문마마님 목소리로 들으신 그 우인틴 선생 동영상에 깔려있던 음악이 있죠. 굉장히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인생의 아픔, 고난 그걸 이제 머금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따뜻한 위로를 속삭여주는 곡인데요.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입니다. 이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슈베르트 즉흥곡 3번 폴란드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머만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문PD님은 이 곡을 들은 느낌을 딱 한마디로 하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 그냥 정말 낮은 목소리를 그러니까 미소 머금은 네. 그 얼굴로 괜찮아. 네. 이렇게 해주는 느낌. 예, 저도 뭐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표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곡을 상처 입은 치유자의 노래다. 뭐 그렇게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진실힘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진실힘이란 단체는 이제 뭘까요? 박정희 군사독재 때, 그다음 전두환 군사독재 때, 그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엉뚱하게 조작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간첩으로 조작해서 이제 자기 반공투쟁에 무슨 업적을 쌓고 출세하고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얘기하려면 기니까 생략하고요. 아무튼 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된 분들은 고문하고 구타 때문에 심신이 망가졌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그 젊음을 다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풀려 나온 다음에도 저 간첩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 피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분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아냈죠. 그 인간의 삶은 정말 폭력보다도 강하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신 건데,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배상금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만든 그 취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내고 이겨냈으니 우리는 지금 힘든 사람들을 우리야말로 도울 수 있다. 그거야말로 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고문과 폭력을 인한 그 억울한 희생자가 다시는 생겨나선 안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만든 재단이 바로 진실의 힘인 거죠.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 용산 참사 유족들, 그다음에 그 숱한 그 고문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에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기 상처를 이겨낸 분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면서 진정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제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힘 선생님들을 떠올리면 저는 늘 이 슈베르트 즉흥곡 3번이 떠올라요. 실제로 진실의 힘 행사 때도 몇 번 이제 틀었는데 딱 잘 어울린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슈베르트가 31살 때 이제 일찍 죽었는데 31살로 굉장히 물론 슈베르트를 아끼는 친구들은 늘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외로운 영혼이었고 방랑자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어떤 슬픔을 잘 아는 그런 슈베르트가 또 상처 입은 치유자를 또 잘 이해하는 그런 감수성을 지니고 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에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벌써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 왔네요. 오늘부터 매주 젊고 훌륭한 연주자들을 제가 좀 찾아서 소개해 드릴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연주자, 딱 연주를 딱 들으면 이거 누가 연주한 거지? 라고 놀랄만한 그런 연주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클래식 기타를 정말 근사하게 연주하는 크로아티아 태생의 기타리스트, 1980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30대 중반이네요. 여자분이에요. 5살 때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기타를 시작했는데 그때 첫 마디가 기타를 처음 챙겨보니 이걸 평생 연주할 거라고 나는 느꼈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8살 때부터 연주회를 열었고 11살 때 국제무대에 데뷔했고 13살 때 미국 피바디 콘서바토리에 초대를 받은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6월 30일, 다음 주부터 7월 7일까지 일본 순회 연주로 온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빨리 전화해서 오라 그럴까?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는데 그 뒤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가을에는 좀 직접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본에는 팬이 많아요. 팬이 많으니까 찾아가는 거죠. 한국에도 팬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들으실 곡은 파가니니의 기타 소나타 A장조. 파가니니 하면 바이올린의 귀재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듣기 좋은 그 유쾌한 기타곡도 많이 남겼거든요. 이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이 안나 비도비치는 정말로 섬세하고 그 좋은 취향으로 듣는 이와 잘 호흡하면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주를 들으면 어찌 이리 잘하노, 어찌 이리 잘하나. 그래서 저도 감탄을 하면서 듣는데요. 네, 파가니니 소나타 A장조 1악장 알레그로 리졸루토 빠르고 단호하게 크로아티아 출신의 기타리스트 안나 비도비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국민